한때 이모라 불렀던 수키 아줌마는 나보다 17살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녀가 내 여자친구입니다. 나이차가 제법 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그녀의 서방님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녀는 깍듯이 존대를 쓰며 나를 대하죠. 그녀가 부르는 서방님이라는 소리가 어찌나 좋은지 요즘 혼자 있을 때도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곤 합니다. 나는 1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이었죠. 학교에 있던 나에게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진 채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도저히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거든요.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가고 벚꽃 잎은 하늘에서 흩날리며 나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 세상이 너무 미웠습니다. 벚꽃잎을 발로 마구 뭉개고 또 뭉개다가 내 마음까지 함께 뭉개지는 것 같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 시선 같은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밤낮으로 울기만 했으니깐요. 창밖에 세상이 보기 싫어 커튼을 닫아버리고 방 안에 불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지냈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오직 울기만 했어요. 하루하루가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때 수키 이모가 나타났어요. 내가 살던 빌라 바로 앞집에 수키 아줌마가 살고 있었죠. 그녀는 우리 엄마보다 5살 어리지만 엄마와 언니 동생으로 친자매처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는 그녀를 수키 이모라고 불렀고요. 정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아줌마도 힘들어. 그러니까 하루빨리 힘냈으면 좋겠어. 그녀는 어느 날 나를 꼭 끌어안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뒤로 수키 이모는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쌓인 먼지를 털고 어지러진 방을 정리하고 마와 아빠를 위해 밥상을 차리며 헌신했죠. 된장국, 김치, 감자볶음, 계란찜 같은 소박한 밥상에서부터 가끔씩 치킨과 피자를 함께 나누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나는 비로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나와 아빠가 걱정돼 수키 이모를 우리 곁으로 보내준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수키 이모를 떠올리며 꿋꿋하게 버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수키 이모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고 시간이 되면 영화도 함께 보고 시내를 걸을 땐 손도 잡았어요. 아들 없이 딸만 둘이라 내가 내 친아들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녀가 웃으며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엄마처럼 그녀를 따랐고 그녀도 나를 친아들처럼 챙겼습니다. 그러다 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수키 이모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그녀를 보며 4년 전 그녀가 나를 위로했던 것처럼 나도 그녀 곁에 머물렀어요. 매일 그녀의 집을 찾고 말없이 곁을 지키며 그녀가 조금이라도 일찍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랬죠. 그렇게 큰 고난을 2번이나 함께 겪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기 이모는 나와 함께 다닐 때면 청바지에 라운드 티처럼 평범한 옷을 입곤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관리를 잘한 덕인지 균형 잡힌 몸매와 맑은 얼굴로 어디를 가든 눈길을 끌었죠.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묻곤 했습니다. 2분 무슨 사이세요? 혹시 수상한 관계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수키 이모는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제 애인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설레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녀는 내 사춘기 시절 내내 짝사랑의 대상이었거든요. 밤마다 그녀 생각에 잠 못 이루던 기억도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에어로빅으로 다져진 몸매 덕분에 그녀는 군살 하나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25살이 되던 해 수키 이모의 첫째 딸 수진이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갓 20살이었고 나와 5살 차이가 났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어느덧 나는 32, 그녀는 27이 되었어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던 우리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오랜 연애에도 우리는 사소한 다툼 외에는 크게 싸운 적이 없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며 맞춰갔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세상의 전부라는 듯 마만 바라보는 여자였기에 결혼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불과 3달 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 시절 친구로 지냈던 남자와 몰래 연락을 하다가 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녀는 그냥 남사친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나 역시 그녀와의 신뢰를 믿으며 넘어갔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남자와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불과 3달 전 양가 어르신들까지 모시고 약혼식을 올린 사이였는데 말이죠. 결혼을 반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사이가 가장 행복해야 할 때 그녀는 나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다. 그저 심심해서 몇 번 그랬을 뿐이다. 정말 잘못했다. 나와 헤어지기 싫다.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 수기 이모가 실망할 모습을 떠올리니 차마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를 용서했고 그녀 역시 그 남자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바람을 피운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던 겁니다. 내 삶은 점점 무너져갔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삶의 의욕을 잃어갔어요. 술에 의지하며 초췌해진 몰골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성격은 점점 소심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내 상황을 전해들은 친한 선배가 나를 위로해 주겠다며 불러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중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해. 그러고는 6살 연상의 여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우리는 몇 번의 데이트를 이어갔고 그녀와의 시간은 조금씩 나를 위로해 주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어느 날 데이트 중에 수키 이모와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정태야, 너 여긴 웬일이야? 수키 이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 아줌마. 당황스러움에 얼어붙은 채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줌마는 여기 어떻게? 경기도 하남 미사리의 한 카페. 6살 연상의 그녀와 조용히 데이트를 즐기던 중 수키 이모와 마주친 것이다. 말문이 턱 막혔다. 변명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수키 이모는 나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어쩔 줄 몰라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죄송해요, 아줌마. 억지로 입을 떼는 순간 수키 이모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다정하게 팔짱을 낀 수키 이모와 젊은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 남자는 이모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였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수키 이모가 입을 열었다.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까? 네. 그렇게 우리는 마주 앉았고 몇 분간의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결국 수키 이모가 먼저 말을 꺼냈다. 수진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 그게 괜찮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 숨기지 말고. 그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놔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망설임 끝에 나는 입을 열었다. 수진이가 바람을 피웠어요. 처음엔 그 남자가 그냥 친구라고 해서 믿었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어요. 수기 이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저도 맞바람을 피우고 말았어요. 처음엔 그냥 상처를 잊고 싶어서였는데 점점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모든 사실을 고백하자 수기 이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정태야, 파혼해. 그 말이 나를 덮친 폭풍처럼 느껴졌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 서로 믿음을 잃은 상태에서 결혼해봤자 더 큰 불행을 부를 뿐이야.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아. 맞바람을 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선택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다. 그날의 만남을 끝으로 나는 7년간의 연애를 종지부 찍었다. 수진이와의 모든 순간이 사라져버린 듯 허무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 위에서 더 이상의 관계는 의미가 없었다. 수기 이모의 말처럼 이건 끝낼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다. 파혼 후 한 달쯤 지난 어느 밤 시계바늘이 밤 9시를 가리킬 즈음이었다. 수기 이모가 단정히 차려입고 내 집 문을 두드렸다. 정태야,
나 좀 들어가도 될까? 술 한잔하고 싶어서. 뜻밖의 방문에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쓸쓸해 보여 말없이 문을 열어줬다.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자리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가 딸 교육을 잘못 시킨 죄인이야. 정말 미안하다. 수기 이모는 수진과의 파혼으로 상처받았을 나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소고기 집에서 술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우리는 처음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마음 깊은 이야기가 이어졌다. 정태야,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수진이는 굴러들어온 복을 지 발로 차 버린 거지 뭐. 그냥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수진이 너무 미워하지 마. 결국 내 딸인데, 아줌마 딸인데 제가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다만 아줌마랑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게 아쉽네요. 수기 이모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게 뭐 그리 중요하겠니?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안 그래? 그렇죠. 그런데 아줌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 넌 내 친아들 같지? 아니요, 남자로서는요? 내 질문에 그녀는 조금 당황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남자로도 괜찮지. 키 크고 잘생겼고 특히 튼실한 허벅지가 아주 마음에 들어. 그녀는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을 붉혔다. 네, 제 허벅지를 언제 보셨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는 하체 힘이 좋아야 한다는 거지. 아줌마, 생각보다 은근 밝히시는 분이셨네요. 하하, 위사리에서도 한참 어린 남자랑 계시던데. 혹시 취향이 연하남이세요? 그녀는 술 한 모금을 넘기며 천천히 고백했다. 아줌마는 사별 후 40대가 되었을 때 공년배 남자보다도 자연스럽게 연하남이 끌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도 아줌마들이 연하남을 즐겨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키 아줌마의 남자 관계는 제가 알던 상식보다도 훨씬 더 쇼킹했습니다. 아줌마가 알려준 남자는 총 3명, 번갈아 가면서 만나 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이라고 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죠.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아니면 부끄러운 부분까지 나한테 하는 걸까? 혹시 일부러 나한테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심지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그 남자들의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3명 중 하나는 곱상하게 생겼고 겉으로 보기엔 제 또래 같아 보였습니다. 나머지 둘은 30대 후반으로 보였고요. 3명 다 채팅 어플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식에 사로잡혀서 살지 마. 주변에 괜찮은 여자 있다면 편견 가지지 말고 자연스럽게 친해져 봐. 그럼 아줌마는 저랑도 이성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녀는 한 박자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태 정도면 누가 봐도 괜찮은 남자잖아. 남주기 아까울 정도로 말이야.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심이세요? 왜? 아줌마가 너한테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 아니요. 그런데 아줌마가 저랑 만나고 싶다고 하면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이니? 네. 사실 사춘기 시절에 아줌마를 몰래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줌마가 제 또래 남자랑 데이트하는 걸 보니 질투도 나고요. 저 남자들 대신 제가 아줌마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수키 이모는 내 고백에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나도 정태가 좋아. 그날 그녀와 나눈 대화는 보수적이고 단조롭던 내 삶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솔직한 말들은 내가 쥐고 있던 상식과 편견을 무너뜨렸고 우리 사이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연락이 왔어요. 술 한잔하고 싶다. 얼굴 한번 보자. 그녀는 간단히 말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8시쯤 집 근처의 닭발집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그녀가 뼈 없는 매운 닭발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익숙하게 소주 한 병을 주문하며 내가 있어서 오늘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라며 잔을 제 쪽으로 내밀었죠. 우리 짠하고 마시자. 짠. 그녀를 위해 미리 쌈을 하나 준비했어요. 아줌마, 하세요. 역시 나한테는 정태밖에 없다니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입을 크게 벌려 쌈을 입속으로 넣었다. 어때요? 제 쌈 맛이? 너무 맛있어.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10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 갑자기 그녀의 눈이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나 그 남자한테 차였어. 알고 보니 내 또래 그 남자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헤어진 이유가 나이가 많아서래. 정말 어이없지 않니? 내가 뭐를 그렇게 많이 바랬다고. 저는 이해 안 돼요. 아줌마 같은 여자를 두고 떠나다니. 그 남자야말로 그릇이 작은 거죠. 그래, 나 괜찮은 여자야? 내 눈에도 그렇게 보여? 그럼요. 아줌마가 어디가 부족해요? 얼굴 예쁘지? 몸매 되지? 성격까지 좋지. 아, 이걸 내가 왜 말하고 있지? 다들 이미 알 텐데요. 그녀는 제 말을 듣더니 가만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태 내가 내 애인 해주면 안 돼?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죠. 짓궂은 농담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함과 장난스러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아줌마, 저랑 사귀면 절대 못 태어날 텐데요. 제가 한번 빠지면 엄청나게 집착하는 거 아시죠?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거야 감수해야지 라고 했지만 그 뒤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술 기운에 약간의 용기가 섞였는지 그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날따라 숙희 아줌마는 어찌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이던지 단순히 위로를 해주는 자리라고만 생각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결국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말았지요. 항상 엄마처럼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내숭 많고 까다로운 성격보다는 솔직하고 꾸밈 없는 성격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털털하고 가끔은 장난기 있는 모습조차 너무 좋았어요. 그녀가 내 또래 연하남과 만나고 있단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이성으로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죽이 아까운 남자란 소리를 들었을 때 정태 정도면 남자로도 괜찮지 하며 갑자기 얼굴을 붉혔을 때 그녀에 대한 감정이 마구 뜨거워졌죠. 하루를 24시간으로 잡았을 때 적어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전부 그분 생각을 했으니까요. 같이 놀러 다닌 곳도 많았고 얘기도 참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 그 시간 1분 1초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사실 누가 봐도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은 안 돼. 너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날 일은 서로 잊자. 웃으면서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서서히 연락이 뜸해지다 멀어졌고 한 달 만에 그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느냐? 밥은 먹고 다니니? 별일은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친구는 생겼니? 저 딴에는 그녀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며 만나자고 했죠. 솔직히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만났어요.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하더군요. 잘 지내셨어요, 아줌마. 그래, 정태도 잘 지냈니? 나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띠며 나를 보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상당히 귀여워 보였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눈웃음을 짓는 그녀의 표정이었다. 그때부터 무언가 알 수 없는 제 마음이 또 요동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잊은 게 아니었어요. 잠시 눌러뒀던 것뿐이었죠.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밤이 깊고 새벽이 되도록 헤어지고 싶지 않았죠. 데려다 준답시고 새벽에 함께 길을 걸었어요. 지름길을 두고 돌아서 걸었죠. 5분이라도 더 있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남녀 관계에 있어 남자가 많은 부분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리드하는 것보다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었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아닌 것 같더군요. 저희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어요. 아줌마, 저희 집 가서 맥주 한 잔 더 할래요? 늦었는데 괜찮겠어? 내일 일 가야 하는데 피곤하지 않겠어? 상관없어요. 아직 생생한데요, 뭘. 그래, 한 잔 더 하지 뭐. 저도 제가 왜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대로 헤어지게 되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녀도 집에 가봐야 할 것도 없다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수락을 하길래 이건 뭐지 싶더군요. 우리 오늘 얼굴 보고 나면 언제 또 볼런지 모르잖아. 그치? 그녀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군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원하면 언제든지 헤어진다. 이 조건으로 만남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6개월이 넘도록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요. 아줌마는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평소 때와는 다르게 어려 보이는 예쁜 옷으로 차려입고 헤어스타일도 바꾸었습니다. 나를 위해 조금씩 변하려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단둘이 있을 땐 수키라고 이름 불러줘. 그럼 수키가 나를 부를 때는 서방님, 서방님 좀 이상한데 나 서방님으로 부르고 싶어. 서방님한테 귀여움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어. 나 사랑해 줄 거지? 그럼 당신처럼 귀여운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내도 아니지. 서방님, 역시 우리 서방님. 우리의 사랑이 언제까지 이어질 줄 모르지만 현재까진 이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저희 막내 삼촌이 이혼하고 수년간 혼자서 지내시다가 얼마 전 재혼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 그때까지 숙모들분의 얼굴을 못 본 상태였고요. 두 분 다 재혼이다 보니 제대로 된 상견례는 생략하고 할아버지 제사 때 맞춰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를 오기로 했고 숙모들분이 꽤 미인이라는 소리를 전해 듣고 어떻게 생겼을지 엄청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모들분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전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자 엄청 밝히는 친구놈의 충돌질에 나 역시 한동안 외로움에 쩔어 있던 저로서는 클럽 가서 여자 꼬셔준다는 친구놈의 유혹을 도저히 물리칠 수 없어 따라 나섰지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유명한 죽돌이로 이제껏 만나온 여자가 몇 트럭은 될 정도로 잘 노는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의 호언장담에 솔직히 기대도 되고 마음속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못 이기는 척 나이트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수소문 끝에 소위 물이 좋다고 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부킹이 목적인 우리는 웨이터에게 팁을 찔러주고 큰 룸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비싼 양주와 안주로 테이블을 세팅하고 부킹을 받기 시작을 했죠. 몇 번의 부킹 끝에 미씨로 보이는 여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35살에 이혼한 지는 3년 된 돌싱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녀는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눈웃음을 보이며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와 앉더라고요. 약간 통통한 몸매에 웃을 때는 눈에 잔주름이 살짝 잡히는 흔한 말로 남자 여러 번 했을 듯한 끼가 주르르 흐르는 스타일이었다. 그날 결국 7살 연상의 그 돌싱녀와 뜨밤까지 보냈지요. 다음 날 점심때쯤 같이 일어나 중국집에서 시원한 해물짬뽕 한 그릇씩 시켜 먹고 그 돌싱녀가 말하기를 봉태야, 누나는 너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마음에 쏙 드는 남자 만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 1년 가까이를 그렇고 그런 사이로 만나왔지요. 밤이든 새벽이든 그녀가 부르는 날에는 신이 나서 달려갔지요. 돌싱녀는 마치 주인 집 마님이 머슴을 부리듯 나를 막대했어요. 근데 삼촌이 결혼할 여자라며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그 돌싱녀였습니다. 28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로 지냈던 동네 친구 3명이 하나 둘 직장을 구해 이리저리 흩어져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우리 우정 변치 말자며 한 달에 한 번은 꼭 얼굴 보자면서 개모임을 하기 시작했네요. 서울 구미 천안 파주로 각각 떨어져 지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놈이 지내는 지역을 돌아가면서 모이기로 해서 그날은 4명이 서울 근교에서 모이게 되었죠. 28살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모여서 꼼장어에 소맥 몇 잘 말아 마시고 나니 다들 여자 생각이 간절히 났을 때죠. 그래서 노래방을 갈까? 아니면 나이트 가서 여자 꼬셔 홈런 한번 쳐볼까 고민하던 차에 어릴 때부터 여자를 엄청 밝히는 친구 한 놈이 나이트 죽돌이였는데 하는 말이 노래방 가면 돈만 많이 쓰지 실속이 없다면서 자기만 믿고 나이트를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나이트에 가기로 했죠. 나는 클럽 가서 부킹은 몇 번 해본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홈런 쳐 본 적이 없던 터라 솔직히 자신만만해하는 친구 녀석 때문에
살짝 기대도 되었네요. 하지만 부킹 들어오는 여자들 대부분이 적당히 대화하다가 술만 축내다가 나가버리더군요. 근데 5번째로 부킹 온 여성분들이 35살로 누나들이었는데 제 또래들이 아니라 약간 실망을 했더랬죠. 근데 저희들 보고 귀엽다면서 이쁘다고 해주더군요. 원래 남자가 여자들 보고 이쁘다 해야 하는 건데. 반대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아 당황하긴 했지만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기대가 되더군요. 죽돌이 친구놈이 옆에서 이빨 마구 털어주니 누나들도 좋아라 하고 술도 한잔하고 스테이지에 나가 몸도 한번 흔들고 오니 술 기운 때문인지 분위기도 엄청 좋아졌어요. 술 몇 잔 주고받고 나가버리던 여자애들과는 달리 누나들은 우리들과 끝까지 가려는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옆에 꼭 붙어 있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왠지 자신감 급상승해 그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다. 옆에 있던 누나는 키는 160cm에 전체적으로 조금 통통한 몸매, 짧은 치마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나이에 비해서는 젊어 보였다. 자기야, 나 오늘 영계 만나서 개 탄 건 맞지? 그러면서 누나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새벽 2시가 넘어서 클럽에서 나왔다. 다음 날 점심때쯤 같이 일어나 그녀가 시원한 짬뽕이 먹고 싶다고 해서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량이 제일 많은 중국집에 해물짬뽕을 주문해 먹고 나서 헤어지기 전 그 돌싱녀가 말하기를 공태야, 앞으로 누나랑 쭉 보자. 그러면서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그렇게 전 1년 가까이를 그렇고 그런 사이 연인인 듯 친구인 듯 어중간한 사이로 만나왔지요. 그날 이후 시간만 나면 누나랑 만나서 데이트하고 혼자 살고 있던 누나 집에도 가서 놀다 오곤 했네요. 정식으로 사귀는 건 아니었지만 여자친구 못지않게 일주일에 2~3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개월을 붙어 지내다가 누나가 갑자기 다니던 골프 연습장에서 남자를 하나 만나게 되어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후에도 우리의 만남은 여전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누나가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그 아저씨와 결혼을 한다면서 한 달 뒤에는 어른들께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고 결혼도 할 거라면서 나한테 앞으로는 자주 만나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생겼더라도 결혼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네요. 그날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앞으로 못 만날 생각에 많이 우울해졌어요. 그 자리에서 어린애처럼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누나가 다시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니 다행이라며 축하한다고 해줬죠. 누나도 나랑 헤어지는 건 싫다면서 같이 눈물까지 흘리고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면 날 정말로 사랑했는지 결혼하더라도 가끔 시간 내서 나랑 데이트 해준다고 하대요. 나는 그제서야 울음을 뚝 그치며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다. 한 달 뒤에 우리 집에서 오랜만에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삼촌 2분과 고모네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었고 막내 삼촌이 3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재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서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근데 막내 숙모가 될 여자가 바로 나를 머슴처럼 부려먹던 그 돌싱녀 누나였다. 둘 다 얼굴을 확인하고 너무 당황했지만 그날 상견례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날 밤에 그 돌싱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가 오더군요. 둘 사이의 비밀을 지켜주면 앞으로도 자기가 계속해서 나를 만나줄 수 있다고요. 이거 제가 좋아해야 하는 건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린지. 그때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저희 작은 삼촌이 불쌍하고 저런 여자를 어떻게 믿고 평생을 살아야 하나. 전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불러주면 마냥 좋아서 쫓아나갔는데 그때의 일들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야 돌싱녀와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면 그만이지만 이제껏 그녀의 행동으로 봐선 바람을 또 피울 게 뻔한데 삼촌께 있었던 일들을 솔직히 고백하고 결혼을 말려야 하는지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이다 여기고 숨겨야 하는지 너무 고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대리입니다. 만년 대리로 진급 한번 해보고자 사장 시다 역할 하면서 휴일도 반납하며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항상 휴일에도 나가는 저를 보고는 이런 제 속 사정도 모르고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집을 나설 때마다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아, 진짜 쉬는 날에도 매번 그렇게 나가야 해? 그런다고 진급시켜준대? 몇 년째야 진짜. 누군 좋아서 아침부터 사장 얼굴 보러 가고 싶겠습니까? 맨날 진급 못한다 구박하면서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나가는 건데 어쩜 저렇게 말도 기분 나쁘게 싸대기만 하는지. 나도 편히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간신히 참고 낚시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장이 전화를 해서는 이번에는 낚시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낚시 포인트를 알았다고 주말 동안 낚시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낚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던져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그게 낚시 묘미이면서도 혼자 가서 하기엔 지루하고 적적하기도 하고 텐트 치는 거부터 이런저런 잡일 시킬 사람이 필요하니 저를 부르는 거죠. 혼자 운전해서 가기 힘드니 운전기사는 덤으로 시킬 작정인 거죠. 집안 사정을 핑계로 쉬고 싶었지만 진급 심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도 모르게 낚시 좋아한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전화를 끊고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를 끌고 이른 아침부터 사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사장 집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저 김대리라고 합니다. 아, 김대리님? 잠시만요. 문이 열리고 사모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김대리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네, 사모님. 사모님도 잘 지내셨죠? 그럼요. 김대리님, 못 본 새 더 잘생겨지셨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어머, 김대리, 어쩜 그리 말도 이쁘게 해? 한참 사모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장님이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짐을 받아들고 사장님이랑 차를 타러 내려왔습니다. 김대리님, 조만간 또 봐요. 조심히 다녀오고. 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은 차에 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리랑 낚시 간다니까 통 믿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올라오라고 한 거야. 요즘 외박을 많이 했더니 의심이 많아졌어.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낚시터에 도착을 했고 짐을 옮긴 후 열심히 텐트를 치기 바빴고 사장은 벌써부터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던져놓기 바빴습니다. 텐트를 다 치고 저도 낚싯대를 던져놓았고 사장은 준비해온 음식들 먹으면서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낚시는 해지고 야간 낚시가 진짜라면서요. 그럴 거면 굳이 왜 이렇게 일찍 와서 고생을 시키는지.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아버지 회사에 사장이 그냥 이름만 사장인 거라 사모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실세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어찌나 사모님 흉을 보던지요. 나이 먹어서도 아직도 자기를 아래로 보는 것 같다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사장도 나이를 먹더니 수다가 많아진 건지 별별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공감해주며 같이 술잔을 기울여 줬습니다. 다음 날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들고 사장 집까지 옮겨줬습니다. 사장은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자야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김대리님, 다음에 내가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부를게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요, 사모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 조심히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도 집에 와서 씻고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낚시라는 게 정말 지루하고 힘든 거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요?
사모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대리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오늘부터 출장 갔잖아요. 근데 집에 뭘 좀 수리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뵐게요. 저는 사모님 전화를 받고 퇴근을 하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왔어요? 네, 사모님.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직 식사 안 했지? 여기 와 앉아요. 사모님을 따라 들어가 보니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우, 진수성찬인데요? 부탁하실 일은 어떤 거예요? 아, 천천히 얘기해요. 밥부터 먹고. 술은? 뭐로 줄까요? 저 차를 끌고 와서 술은 괜찮습니다. 대리 불러 가면 되지. 와인 괜찮죠? 네, 좋습니다. 김 대리가 일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진급도 빨리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쉽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진급 심사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겠죠. 그래요. 얼른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사모님은 식사를 하면서 부담스럽게 계속 빤히 쳐다보며 웃었고 와인도 계속해서 따라주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무슨 속셈이 있어서 이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에서는 어때요? 잘 안 붙어 있지? 사장님은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셔서 일을 보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요. 그래도 회사에 애정 가지고 더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편들어 주기는. 맨날 나가서 여자들이랑 호텔 가고 그러는 거 다 아는데. 요즘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점점 밖으로 나돌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김 대리가 우리 남편 뒷조사 좀 해봐. 요즘 뭐하고 돌아치는지, 회사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지. 알겠지? 제가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잘 생각해봐. 남편보다는 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우리 남편 그냥 바지 사장인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리고 김 대리가 나한테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사모는 식탁 밑으로 제 다리를 쓸어 올리면서 저를 보며 아까 그 부담스러운 미소를 짓더라고요. 저는 당황해 와인 한 잔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김 대리, 많이 더운가 봐? 땀도 흘리는 것 같은데. 더우면 씻고 가도 되는데. 저 사모님, 이러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김 대리는 만년 대리로 있고 싶나? 지금 김 대리 결정에 따라서 어디까지 진급할지 결정될 텐데. 김 대리 욕망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봤나 봐?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어리고 늦게 들어온 후배들이 먼저 진급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많이 패배감도 들고 진급 못할 때 아내의 한숨 섞인 잔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는 사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 확실히 밀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김 부장으로 불러야 되나? 이렇게 사리 판단이 빠른데 왜 아직 대리였나 몰라. 나만 믿어. 저는 사모를 번쩍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머! 내가 이렇게 박력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모에게 키스를 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모는 사장이랑 할 때보다 너무 좋다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무래도 젊은 남자는 틀리겠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자신이 있거든요. 한껏 사모를 기분 좋게 해준 후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 김 부장, 오늘 너무 좋았어. 내 기대 이상이야. 내가 부르면 또 와, 알겠지? 네, 사모님.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저를 본 척만 척하며 또 늦게 들어왔다고 핀잔을 주더군요. 그런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누워서 잠이 들었고 진급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간 사모는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저는 사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모가 부탁했던 사장 뒷조사도 같이 했어요.
젊은 여자를 만나 아주 입이 귀에 걸려 좋아 죽더라고요. 두 부부 사이가 어찌 되건 간에 저는 진급도 하고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가 선물도 사주고 그랬는데 사모한테 들러붙다 보면 저한테는 크게 나쁠 게 없을 것 같아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의